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책이든 영화든 혹은 친구에게서 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든 우리는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이는 역사소설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논픽션을 즐겨 읽죠. 때로는 친구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일이나 내 인생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의 기억조차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매 순간 써내려가고 있는 작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이야기의 한 챕터를 펼쳐 보여줍니다.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특히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우다 혼났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완벽해 보이는 부모님도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곤 했죠. 어느 가정에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자꾸만 다시 들려달라고 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전설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들, 심지어 인생의 한 시기 전체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재분류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가 내렸던 선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현명한 대응이든 감정에 휩쓸린 충동적인 반응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 더 적은 후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 아이디어는 좋은 질문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혹은 미처 던지지 못했던 질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하라고 권해드렸던 구약성경 잠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5가지 질문들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때로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지금 당장 행동해, 빨리 결정해 라고 속삭이는 유혹과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를 미래가 아닌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눈앞의 선택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을 직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여러분이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다가올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질문인 정직함의 질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정직한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질문을 유산의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이 선택이, 이 관계가, 이 사업 거래가, 혹은 인생의 이 시기 전체가 훗날 내가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당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나쁜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선택이 이야기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멋진 이야기로 만들까요? 반대로 어떤 선택이 아무도 모르기를,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만들까요? 훗날 당신의 자녀 혹은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소식은 바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매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 쓰여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그 결과는 좋든 나쁘든 예상했든 못했든 당신 인생 이야기의 영원한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그 지시를 따라 거짓말을 했고 결국 고객이 사실을 알아채면서 당신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에는 거짓말을 해서 직장을 잃었다는 챕터가 영원히 기록됩니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거짓말을 지시했을 때 당신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거절했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이 역시 힘든 이야기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시 멈춰서 미래를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건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삶을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면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시간은 당신이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직장을 잃고 너무 창피해서 술에 빠져 살았고 불필요한 빚을 지고 결국 가족과 친구들의 존경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계곡을 지날 때 내리는 선택들이야말로 훗날 산정상에 올라서서 들려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건너뛰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 혹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앞에 앉아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라고 묻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안개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감정은 짙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 삶 전체라는 더 넓은 맥락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고 어려운 요구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내일은커녕 나의 이야기를 생각할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사랑, 두려움,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시선을 궁극적인 것에서 즉각적인 것으로 돌려놓음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아마 당신 인생 최악의 결정 역시 강렬한 감정적 끌림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시작했던 관계, 너무나 좋아 보여서 샀던 물건, 너무나 짜릿해서 빠져들었던 유혹.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초점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 하나에만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인지 편향을 말합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초점주의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황홀한 경험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강렬한 감정적 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전진 신호가 아니라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가 아니거나 그 기회가 나쁜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렬한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반드시 나의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고려하는 순간 그 결정은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의 인생 전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유산의 질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기원전 1800년경 17살의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형들은 결국 동생을 죽이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 순간 10명의 형들은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하는 굴레를 스스로에게 씌운 것입니다. 훗날 나는 질투심 때문에 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라고 누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디 당신을 평생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선택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얻는 것이 무엇이든 그 거짓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요셉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일만 하며 불만 가득한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이 노예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듯 보디발의 집안일을 성실하게 섬겼고 결국 주인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멋진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는 납치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결코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고, 거절하면 모함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요셉이 사용한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말하며 자신의 선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제 손에 위탁하셨고 저보다 큰 이가 이 집에 없습니다. 주인께서 제게 금하신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며 주인의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자신의 삶의 서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간음이라는 추악한 챕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나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 추가할 수 있겠는가? 그는 두 가지 이야기 중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옳은 일을 선택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라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종종 그 챕터가 이야기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힘든 챕터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야말로 이야기의 결말을 비극에서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결국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조언까지 파라오에게 건넵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의 지혜로운 조언에 감동한 파라오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히브리 청년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흉년을 피해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재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죽인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공포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쓴뿌리와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매 순간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수라는 챕터를 자신의 이야기에 추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끈질기고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의 서사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유지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그리고 그의 형들처럼 우리도 매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을 평생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부끄러운 이야기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얻고자 했던 것이 사라진 후에도 그 거짓의 이야기는 영원히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관계적, 재정적, 직업적, 학문적 결정과 그 결과는
당신 인생 이야기의 영원한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야기를 쓰십시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써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챕터는 그저 한 챕터일 뿐 이야기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이야기를 만들겠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 모든 것이 훗날 내가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당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